안녕하십니까? 우익, 보수 우파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대놓고 미국을 무시하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12월 15일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연락을 취할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식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에게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북한이 무시했습니다. 이로써 많은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 가능 시한은 끝났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변동성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12월 14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다시 중대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고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마치 대화를 하자고 사정하는 쪽이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스티븐 비건 대표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추가 도발 자제와 경고를 하면서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유연한 접근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티븐 비건 대표가 북한 최선희에게 판문점 회동을 공개 제안하며 대화 신호를 발신했지만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북한이었고 미국 제안이 북한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은 스티븐 비건이 방한하기 전까지 북한과 판문점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끝내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스티븐 비건이 회담 제의를 한 것은 그만큼 미북 대화 채널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혹시 대화의 판이 깨지더라도 북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데드라인은 없지만 양보도 없다는 북한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에 선물 운운했던 크리스마스 전후로 도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세종문화회관 아띠올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이 예고한 연말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4월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사항을 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과 사정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ICBM을 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북한은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선언을 하고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에 나섰는데 미국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협상에 나오는 동안 유예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 경험상 북한은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을 할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이 군사적 보복 위협을 했지만 미국이 현실적으로 행동에는 옮기지 못할 거란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하기 위해 우주개발 명분을 내세워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ICBM을 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2017년 말에도 ICBM을 발사했던 만큼 이번에는 사거리를 늘리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주장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을 정상적인 지휘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고 김정은이 오히려 이용하는 형색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미국 정치계에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움직임에 대북 강경론이 제시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핵심 중진 의원 중 한 명인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 의원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되돌아가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할 그들의 마지막 가장 좋은 기회를 파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돌의 단계로 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그 길을 택한다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의원도 이에 동참하는데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미국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 중단하고 평양의 미치 강의를 막을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은은 비핵화 약속 이후 이행에 실패했고 유엔이 나서고 미국 의회가 제재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적인 최측근 의원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충돌을 언급하면서 마땅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대북 강경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딴 나라 일인 듯 관심 없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 더욱 문제인데요. 12월 16일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공개한 충격적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한미 동맹에 긍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한다는 제목의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성인 1000명 중 54%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에 반박의 여지가 없는데요. 그런데 주한미군 없이도 대한민국 국방력만으로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라는 놀라운 수치를 나타냅니다. 응답자의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94%는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인 30%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2배 이상의 수치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이 한국군 스스로 북한과의 군사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라는 결과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은 노후화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지만 핵이나 ICBM 등 선제 타격을 실시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기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78%가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라고 자신하는데 응답자의 74%는 주한미군 장기 주둔을 지지했고 87%는 미군 주둔이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선 고지곳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9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에 실패할 경우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절반을 넘었고 22%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실제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한다면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 될 거라고 여러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부에선 반발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주변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발하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중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SMA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남북 관계, 작전 통제권 한소 문제까지 무기로 동원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하는데요. 정부가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고 국민에게 오리발을 내미는 협상 결과를 제시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고 미국 무기 도입, 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 부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수용 등도 협상 카드는 될 수 없기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기 이릅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사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여기에 훈련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18일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한국 매체들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큰 액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는 오늘 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한 수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조정해왔고 또 절충해왔으며 이것은 동맹들 간 협상이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요구액은 밝히지 않고 현재의 SMA 틀이 담지 못하는 보다 큰 비용이 있다며 극도로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 유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한국군이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력인 보안 전력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한국 방위에 무척이나 중요하며 SMA를 통한 한국의 분담금의 90% 이상이 다시 한국 경제로 돌아가고 있기에
이곳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지난 9월 말부터 총 5차례나 진행됐지만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내년 1월 미국에서 5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는 지금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로 인한 경제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가요? 안보와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쉽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북한에게 계속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사람들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주요 참모직들처럼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